4선 도전 정몽규 회장. 마감날 서류 제출, 후보자 등록 플러스 공정위 심사 신청, 협회장 직무정지.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2일 오전 차기 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이사표 명서를 제출했다. 자동적으로 정몽규 회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고,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김정배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정몽규 회장이 2일 4선 도전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다는 소문은 파다했다.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 50일 전까지 참가 의사를 알려야 한다. 당일이 임기 만료일인 2025년 1월 21일이 딱 50일 전이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한 연임 심사서도 전달해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처음 협회장에 선임됐다. 52대 선거 당시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김석한 전 전국중등축구연맹 회장, 윤상현 의원 등과 경선에서 이겼다. 이후 2선과 3선은 단독 입후보에 경선 없이 회장직을 유지했다. 정몽규 회장의 4선 여부가 달린 55대 협회장 선거는 12년 만에 경선이 부활한다. 앞서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다른 축구계 인사도 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항마가 여럿 등장해 다자 대결이 펼쳐질 경우에는 정몽규 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위기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4선 도전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축구계 안팎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바다. 지난달 축구협회 산하연맹회장 및 축구인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출마 결심을 굳혔고, 2024 K리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후보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몽규 회장의 행보에 대중의 분위기는 차갑다. 현 임기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공정성 시비와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연령별 및 국가대표팀 성적 부진, 의사결정 시 불통 리더십 등 여러 이유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은 본인의 과업으로 여기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사업 마무리 등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으로 축구협회에 다방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가 입장과 여론과 달리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되는 선거전도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에 경쟁력을 부여한다는 분석이다. 내년 1월 8일 열리는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은 축구협회 대의원과 산하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 심판 등 200여 명이다. 정몽규 회장은 출마를 결심한 당일 공정위에 서류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 여부, 재정 기여, 단체 운영 건전성, 이사회 참석률, 포상 여부 등을 평가해 승인 여부를 정한다. 지난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공정위 심사가 보름 내로 마무리된 것을 고려하면 정몽규 회장 결과도 이달 안 발표될 전망이다. 정몽규 회장 측은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는 이달 25일 전후로 기자회견을 통해 4선 도전 공약 및 포부를 밝힌다는 입장이다. 한편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문체부 감사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와 관련해 2주 안으로 재심의를 요청한다. 정몽규 회장은 감사에서 최소 자격정지 이상 요구 처분을 받았다. 2. 정몽규 vs 허정무 12년 만에 축구협회장 경선. 누가 더 유리할까? 정몽규, 62, 대한축구협회장이 4선 도전을 외쳤다. 그는 허정무, 69,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을 두고 경쟁한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K리그 2024 대상 시상식을 앞두고 아직 여러 절차가 있어서 추후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 면서도 후보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고심 끝 4선 연임에 도전하는 정 회장은 여러 가지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2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연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연임 심사를 요청하고
대한축구협회 KFA에도 현 회장직 사퇴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체육회 공정위의 연임을 허가받아야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출마는 어렵지 않으리라 관측된다. 만약 정몽규 회장이 출마하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2013년 이후 경선으로 치러진다. 정 회장은 2013년 제52대 회장 선거에서 투표를 거쳐 당선됐고 제53대 54대 선거에는 단독 출마에 3선까지 성공했다. 제55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이뤄지는 만큼 새로운 인물이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출마를 고민 중인 축구인도 있다. 현재로서는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전 이사장의 경쟁이다. 이 파전에서는 정 회장이 다소 유리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축구계 사정에 밝은 한 축구인은 둘이 경쟁한다면 정 회장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몽규 회장은 팬들과 축구인들 사이의 여론이 최악이며 신뢰도도 바닥이다. 앞서 KFA 노조, 한국축구지도자협회 등 정 회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정 회장 체제가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두 후보 모두 별로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임기 면에서는 허정무 전 이사장이 조금 더 낫다. 무엇보다 정몽규 회장에 대항하는 인물이 나왔다는 자체로 지지를 받는 분위기다. 대내외적 민심은 최악이지만 정몽규 회장에게는 머니 파워가 있다. HDC그룹 총수인 정 회장은 KFA가 여러 사업을 펼치는데 자금력을 앞세울 수 있다. 반면 허정무 전 이사장은 KFA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부가적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와야 한다. 그가 비즈니스맨이라도 되겠다. 고한 이유다. 허정무 전 이사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 발전을 외쳤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계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중이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전 이사장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허 전 이사장은 정 회장이 사선 의지를 드러내자 입장문을 내고 정몽규 회장의 사선 도전은 그 자체로 축구계의 큰 불행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둘은 지난달 30일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 HD의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킥오프전 웃으며 악수한 뒤 나란히 경기를 지켜봤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12일 구성된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열리고 새 회장 임기는 22일부터다. 선거인단은 KFA 대의원과 산하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 심판 등 축구인 등 약 200명으로 구성된다. 3. 오피셜. 역대 최대 규모 KFA. 우선 협상TV 조선과 2034년까지 10년간 중계권 계약 연장. TV조선은 2022년 처음으로 KFA 중계권을 거머쥐었다. 계약은 올해 8월 만료됐다. KFA는 계약 조건에 따라 TV조선과 우선 협상을 진행했고 새로운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TV조선은 향후 10년 동안 KFA가 권리를 갖고 주최하는 경기에 국내 TV 생중계 권한을 갖는다. 대상 경기는 남녀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올림픽 대표팀, U23 경기와 코리아컵도 포함된다. 또 기존과 마찬가지로 TV 중계권 외에도 경기 영상과 중계권 재판매 권한이 포함됐다. 뉴스용 영상 취재 보도권과 판매권, 경기 관련 독점 인터뷰 권리도 TV조선에 주어진다. KFA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인 만큼 축구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장기간 협업을 유지할 파트너와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축구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 중챔피언과 격돌 이정효 감독, 오스카 상대하는 건 선수들 성장할 기회. 이정효 광주FC 감독은 상하이 하이강, 중국, 전을 통해 선수들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이정효 감독이 지휘하는 광주는 3일 오후 9시 상하이 하이강과 2024-25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CL이 리그 스테이지 6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2일 사전 기자회견에 나선 이정효 감독은 그라운드 컨디션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훈련도 잘 마쳤다. 내일이 올 시즌 ACL이 마지막 경기인데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선 5경기에서 4승 1패를 수확한 광주는 ACL이 동아시아 그룹 2위를 질주 중이다. 상하이 하이강은 16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하이는 지난달 26일 울산 HD 원정 경기에서 3에서 1로 이기며 저력을 뽐냈다. 이정효 감독은 광주에 외국인 선수가 없는 것은 큰 리스크다. 이는 칼에 칼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광주 FC를 잘 아시는 분은 외국인 선수 유무를 떠나 광주만의 공격 축구를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리라 믿는다. 내일 경기에서도 버티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상하이 하이강에는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활약했던 오스카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다. 이정효 감독은 어떤 상대, 어떤 선수가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부분보다 우리 선수들이 시즌 마지막 경기인 만큼 부상 없이 잘 치렀으면 좋겠고 상대팀의 오스카, 바르가스 같은 선수를 상대해보는 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선수 없이 국내 선수끼리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힘줘 말했다. 광주 골문을 지킬 수문장 김경민은 그라운드 상태가 좋아서 굉장히 설렌다. 이런 좋은 경기장에서 경기할 수 있음에 상하이 하이강 구단에 감사하다. 내일 경기에서 상하이 하이강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100%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고 기대했다. 이번 경기는 광주의 2024년 마지막 공식전이라는 의미가 있다. 김경민은 옆에 계신 훌륭한 감독님 아래 광주FC가 훌륭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한국 축구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축구 선수 인생의 큰 행운이라며. 올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린 항상 도전자의 입장이기에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축구 스타일이다. 상대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